안녕하세요. 하다보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한희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광고를 전공을 했고요. 사진을 전공하진 않았죠. 물론 아예 사진이랑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을 이렇게 정규적인 형태로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진 한 지는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저는 주로 이런 프로필에 있는 것처럼 인물 위주로 사진을 많이 촬영을 했고, 저의 첫 사진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는 사진관에서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촬영을 하고 사진으로 소위 밥을 벌어 먹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인물들 촬영을 많이 했고요. 이게 어떤 조명으로 촬영을 했을까요? 야외기도 하고 전기가 없기 때문에 플래시 2대로 촬영한 거고요. 한 대는 이 작가님 이름이 있는 아래쪽에 배치를 하고, 한 대는 이쪽 옆에 사이드에 엄브렐러라고 해요. 말 그대로 우산인데 조명을 반사시켜주는 엄브렐러에 연결해서 빛이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하나, 그리고 빛이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게 하나. 테스트는 몇 번 했지만 거기다가 작가님을 또는 바꾸게는 나중에 제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줘서 어떤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이런 촬영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또 아틀리에에서 이 사진은 조명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럴 때는 현장에 있는 빛으로 촬영을 하게 되고요. 이때는 플래시를 터뜨린 건 아니죠. 위에 보시면 뒤에 영상물이 보이시죠? 빔 프로젝터로 투사하고 있는데, 거기에 작가님을 이제 뒤로 조금씩 물러나게 해서 눈 딱 아래 빛이 들어갈 수 있게. 이분 캐릭터가 굉장히 강인하기도 하시고, 그런 표정이라든지 이런 작품 활동에 대한 모습을 담기 위해서 캐릭터를 좀 잡은 거죠. 이런 식으로 촬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흑백으로 촬영하지만 어떤 이분의 대표 작품인데, 사실 이게 컬러로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근데 빛의 방향성을 알고 있으면 방향성으로 이런 디테일이나 느낌을 살릴 수도 있죠. 마찬가지로 제품으로 환경을 변화하면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빛이 기본적으로 있는데 저는 조명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런 연주 촬영들 같은 경우도 현장에는 이런 조명을 멋지게 활용해서 인물을 또는 제품을 부각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촬영들을 많이 했어요. 대회에서 매치업에 올라가는 사진들 이렇게 쭉쭉 진행됐고, 오늘은 카메라와 렌즈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내용이 좀 많이 길면 카메라 부분이랑 렌즈 부분은 아마 나눠서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 종류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면은 대부분 고민을 좀 하세요. 어떤 게 있지? 종류가 뭐가 있지? 근데 굉장히 단순해요. 카메라 종류는 요거는 이제 바바라 런던의 사진학 강의라는 책을 베이스로 해서 이제 개념을 정리해 드릴 건데, 필름 카메라랑 디지털 카메라로 크게 구분을 한대요. 필름 카메라는 당연히 디지털 카메라 이전에 나왔겠죠? 그럼 그 두 가지 차이가 뭘까라고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카메라의 구조예요.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빛이 들어와서 이미지가 어떤 상이 맺히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거죠. 상이 맺히는 부분이 이미지 혹은 빛을 기록해주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록해주는 면이 필름이면 필름 카메라로 하는 거고요. 내가 발전이 돼서 이제 필름보다는 여기에 이렇게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이제 디지털 카메라가 되는 거죠. SLR 카메라, DSLR 카메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유명한 사진 커뮤니티 중에 SLR 클럽이라는 데가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있죠. 싱글 렌즈 리플렉스 카메라라고 써 있잖아요. SLR 이렇게 세 자를 앞자리만 모아서 SLR이라 부르고, DSLR은 디지털만 붙은 것 뿐이에요. 그 DSLR이라고 불립니다. 요즘에는 요 두 단계보다도 더 진보한 카메라가 나왔죠. 미러리스 카메라라고 존재하고요. 요즘에 엄청난 대세가 된 카메라죠. 이렇게 DSLR 카메라들은 점점 이제 단종이 돼가고 있고요. 앞으로 명맥이 계속 유지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DSLR 카메라랑 미러리스 카메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 SLR 카메라는 기본적으로 여기 리플렉스라는 얘기가 보이시죠? 여기 반사가 되는 거울이 존재를 해요.
또 위에는 프리즘이 존재하고, 이 원리가 뭐냐면 이 빛이 들어왔을 때 빛을 반사시켜서 프리즘을 통과해서 눈에, 실질적인 상이 눈에 맺혀서 그걸 보고 셔터를 누르게 되면 이 거울 미러가 위로 올라가게 되고 빛이 이 디지털 센서에 맺혀서 이미지가 촬영이 되는 원리였거든요. 근데 이 미러 부분을 기술이 발전을 해서 제거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이게 없으면 어떤 면이 좋냐, 부피를 이만큼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카메라가 굉장히 컴팩트해지죠. 얇아지고 부피가 이만큼 차지하잖아요. 이 미러가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카메라가 컴팩트해지고, 그리고 이 부분만큼 그동안 이 거울을 올렸다 내렸다 하려고 하면 여기 모터가 존재를 해요. 거기 안에서 뭐 예를 들어 미세하게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철가루라든지 어떤 이물질 같은 게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필름면 또는 센서면에 이물질들이 묻어서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런 단점들이 있고, 이 거울 때문에 셔터를 눌렀을 때 철컥하고 올라가요. 그럼 그 진동이, 작은 진동이라 생겨서 정말 중요한 촬영 또는 흔들리면 안 되는, 소음이 나면 안 되는 이런 촬영에는 이렇게 거울이 있는 카메라들은 좀 불리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없으면 반대로 여러 가지 면이 좋은 점이 많이 생겼거든요. 이 물리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제거가 됐기 때문에, 거울 부분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빛이 바로 센서에 도달해요. 그래서 요즘에 셔터가 전자식 셔터로 변환이 돼서 셔터를 누르면 센서 안에서 빛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를 전자적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예전에 카메라의 성능을 초당 연사가 몇 컷이 되느냐 이런 걸로 카메라의 하이엔드급 카메라냐 아니냐, 전문가용 카메라냐 아니냐 구분을 하는 단순한 기준들이 있었는데, 미러리스 카메라로 도달하고부터는 조금 저렴한 보급형 카메라도 전자식 셔터, 센서에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빠른 연사가 굉장히 유리하게 됐고요. 어떤 셔터 충격이 없어요. 셔터를 눌렀을 때 미러가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치는 충격이 줄어들었고, 바로 빛을 센서로 보기 때문에 눈으로 보려면 이렇게 굴절돼서 오는 걸 봐야 되고, 노출을 볼 수는 없었어요. 이미지를 밝은지 어두운지 찍고 나서 뒤에 있는 뷰파인더, 이 카메라 뒤에 있는 액정에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미러리스 카메라는 빛이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와서 센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뷰파인더도 이 앞부분이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자식 뷰파인더로 바뀌었어요. 보이는 대로, 찍히는 대로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죠. 뷰파인더를 봤을 때 적정한 노출, 초점 완료가 돼서 셔터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본 게 그대로 여기 액정면에 화면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장점들이 있냐면은 플랜지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이 갭만큼 각 카메라 브랜드들만의 아댑터가 존재를 해요. 그거를 이 앞에 마운트하고 제조사에서 나온 렌즈들을 결합시켜서 촬영할 수가 있죠. 보통 그걸 이종교배라고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되게 이렇게 올드한 렌즈인데 요즘에 나오는 미러리스 카메라에 결합할 수가 있고요. 이 화면을 보시면 되겠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프리즘이 있고 이 미러가 있을 때는 이게 넓기 때문에 아댑터나 이런 것들을 장착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줄어들었죠. 여기 더 가까워지고, 이런 형태가 메커니즘적인 거고, 각 브랜드마다 카메라 브랜드마다 렌즈를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아댑터들이 많이 발달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쓰지도 않았던 수동 렌즈들을 이렇게 결합할 수가 있고요. 필름을 또 아날로그라서 좋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렌즈도 그런 게 있어요. 영화 촬영하시는 분들도 어떤 정말 아날로그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옛날 빈티지 렌즈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선택의 가짓수가 넓어지죠. 그럼 이제 본인만의 어떤 컬러나 본인만의 어떤 느낌을 만들어 갈 수도 있는 거죠. 다만 수동 렌즈들의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다 초점을 맞춰야 되고요. 자동 렌즈 같은 경우도 이 아댑터의 금액대 혹은 성능에 따라서 자동을 지원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러리스 카메라까지 발달을 해온 거고요. 그러면 DSLR 카메라가 단점만 있느냐? 꼭 그러지는 않아요. 대부분 전반적으로는 미러리스 카메라가 더 진일보하고 앞으로도 쭉 대세로 갈 건 맞는데, 저한테 어떤 가장 중요한 촬영이 있어서 단 하나의 카메라를 선택해서 촬영해라 라고 하면은, 지금은 사실 미러리스에 많이 익숙해져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니콘의 가장 최상급 모델 D 시리즈로 촬영했던 D4,
D4S까지는 써봤는데 D4로 촬영한 촬영물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 가장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셔터를 딱 끊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립감부터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어서 이게 묵직한 느낌. 저처럼 손이 크신 분들은 DSLR 카메라를 아직도 선호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 뷰파인더에서 프리즘 통해서 눈을 보잖아요. 이게 정말 눈으로 보는 유리를 통해서 밖을 보는 그런 느낌이어서 좀 더 그런 현실감이 있죠. 근데 미러리스 카메라로 보면은 센서에 맺힌 이 상을 디지털로 바꿔서 여기 안에도 액정이 있는 거예요. 모니터로 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조금은 이질감이 있죠. 어떤 아날로그적으로 좀 호흡을 맞춰서 찍을 때는 전 아직까지는 저는 뭐 SLR 카메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지 DSLR 카메라가 그런 또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미러가 있기 때문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1차적으로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미러 있으면 여기 없을 때 바로 센서에 이물질이나 어떤 날카로운 게 닿으면 손상이 가기 때문에 그게 또 장점이라면 또 장점일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는 입문하시거나 어떤 고급 장비를 렌즈군과 함께 좋은 구성을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카메라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다운돼 있고 그렇다고 카메라 성능이 뒤지지도 않아요. 다만 미러리스보다 기술적인 다른 어떤 확장성에 대해서 조금 단점은 있지만 지금 가장 사진하기 좋고 좋은 장비로 그리고 구매하기도 좋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너무 길게 말을 한 것 같은데 카메라 종류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도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히셨을 것 같고요. 오늘 첫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카메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바로 다음은 이제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이 부분도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다음 강의를 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첫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